퇴직 후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면서 즐길 거야. 많은 직장인이 퇴직을 앞두고 이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현실의 벽은 종종 상상 그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대기업이라는 안정된 환경에서의 생활은 마치 따뜻한 담요 같지만 그 담요를 벗은 순간 냉혹한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대기업에서 퇴직 후 6개월 만에 삶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한 퇴직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풀어나갑니다. 여기에는 3가지 실화를 바탕으로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지? 라는 착각. 김영수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재무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문제는 목적 없는 일상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니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쉼없이 일했으니 그만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가 길기만 하고 점점 우울해졌어요. 교훈. 퇴직 후에는 단순히 10만을 목표로 두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할과 목적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경제적 준비의 부족함. 박선희 가명 씨는 퇴직 전까지 매달 7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과 저축만으로 생활하려니 금세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 전처럼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은 몰랐죠. 매달 돈이 부족해지니까 초조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박 씨는 결국 대형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도 나빠지고 삶의 질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퇴직 전과 후의 수입 차이를 냉정히 분석하고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만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관계 단절의 아픔. 장민재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니 인간관계도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동료는 가족 같다고 생각했는데 퇴직 후에는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온 관계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깨달았어요. 장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혼자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겼지만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해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목적 있는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에도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또는 간단한 시간제 일자리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우라. 현실적인 예산을 짜고 소득에 맞춘 소비 습관을 미리 연습하세요.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라.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세요.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이 퇴직을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종말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6개월 만에 삶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방향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글이 막막함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1. 목적 없는 삶은 곧 무너지는 삶입니다. 퇴직 후에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목적이라는 건 단순히 돈 벌기나 성공하기 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작은 이유,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사례 박영진 가명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35년간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그는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다니며 첫 몇 달은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뒤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공허했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박 씨는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의 목적은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이라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혹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처럼 작지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2. 경제적 안정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퇴직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 김선희 가명 씨의 이야기. 김 씨는 퇴직 전까지 매달 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 연금과 저축만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기존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서 금세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줄여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 매달 적자가 나더라고요. 결국 김 씨는 소규모 재테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면서 재정적 불안도 줄고 자신감도 회복되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은퇴 후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강의나 재택근무처럼 부담 없는 일을 통해 소득과 삶의 활력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3.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한 무심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관계는 삶의 중요한 축으로 남아야 합니다. 사례 정민재 가명 씨의 이야기. 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며 수많은 사람과 교류했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가족과도 서먹해졌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끝나겠구나 싶더라고요. 정 씨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달으니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전문가의 조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핵심 조언.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3가지 방법. 목적을 찾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라.
자신이 매일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 활동이 봉사든 취미든 작은 소득을 만드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퇴직 전후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소비를 집중하세요. 추가 소득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은퇴 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10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준비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식, 배당 ETF, 그리고 유명한 투자 전략들로 은퇴를 꿈꾸지만 정말 이 방법만으로 평생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SCHD 같은 인기 배당 ETF 하나만 열심히 모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면 은퇴 후의 삶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전략이 필수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안전한가요? SCHD만 믿다간 파산합니다. 은퇴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 50대, 60대 은퇴 준비를 하다 보면 SCHD 같은 인기 있는 배당 ETF가 눈에 들어오죠. 저렴한 비용 비율, 꾸준한 배당,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하나만 잘 모으면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삶의 변화와 시장의 변동성이 맞물리면서 단순한 투자 계획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SCHD만 믿다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배당만으로 생활비가 충족되지 않는 현실. 50대 후반의 김 씨는 SCHD를 은퇴 전략의 중심으로 선택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막상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배당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죠. 김 씨는 결국 보유한 SCHD 주식을 팔아야 했고 주식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도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원금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핵심 교훈. 배당 ETF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지만 생활비 전체를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입원과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례 2. 경제 위기 시 배당 감소의 위험. 정 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은퇴하며 SCHD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배당 덕분에 생활비 걱정이 없었죠. 그러나 2023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삭감하거나 중단하면서 SCHD의 배당금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예기치 못한 배당 감소로 정 씨 부부는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압박을 느꼈고 결국 은퇴 이후에도 소규모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핵심 교훈. 배당 ETF조차도 경제 상황에 따라 배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당만을 믿기보다는 경제적 충격을 대비할 비상금과 다른 자산이 필수입니다. 사례 3.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구매력 감소. 박 씨는 58세에 은퇴하며 SCHD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으며 초기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배당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빠르게 박 씨의 구매력을 떨어뜨렸고 추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 더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보유 자산 일부를 고위험 투자에 올인하는 선택을 했고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핵심 교훈. 인플레이션은
은퇴 생활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SCHD만으로 부족한 이유, 은퇴 전략의 다변화 필요성.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SCHD만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SCHD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SCHD는 분명 훌륭한 투자 도구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다양한 자산군의 투자. 은퇴 후에는 배당 ETF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기타 ETF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으며 꾸준한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비상금 확보. SCHD와 같은 투자 수단에서 수익이 줄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은 필수입니다. 12년간의 생활비를 현금이나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다변화. 배당금 외에도 소규모 창업, 컨설팅, 강의 또는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당금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출 구조 최적화. 은퇴 후에는 고정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집중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출이 줄어들수록 투자 수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마무리. 진정한 은퇴 준비란 무엇인가? SCHD는 은퇴 자산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배당 수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다양한 자산 배분, 생활비 조정, 그리고 소득 창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은퇴를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SCHD 하나만 믿고 있는 자신의 은퇴 전략을 돌아볼 때입니다. 과연 내 전략은 어떤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SCHD만 믿다간 파산합니다. 은퇴 전략, 전문가가 말하는 새로운 접근법.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SCHD 같은 배당 ETF를 선택하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합니다. 물론 SCHD는 훌륭한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쏟아붓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단순히 수익성만을 바라볼 수 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접근법과 전문가적인 조언을 다뤄보겠습니다. 은퇴 재정 관리 균형이 답이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말은 투자 세계에서 오래된 격언입니다. SCHD만 믿고 은퇴 자산의 대부분을 배당 ETF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구니가 튼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산산조각 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은퇴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균형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배당 ETF를 포함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안정성을 더하는 채권 투자. 배당 ETF는 수익성이 뛰어나지만 주식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에 반해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나 우량 기업 채권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하면서 자산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사례. 정 모 씨는 은퇴 자금을 SCHD와 함께 30%를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2023년 경제 위기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덕분에 정 씨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배당만 의존했다면 생활비에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었지만 채권 투자 덕분에 그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채권 투자 비중은 개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상 은퇴 준비자에게는 자산의 3040%를 채권에 배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비상금 은퇴 생활의 숨은 보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비, 가족 지원 또는 긴급한 주택 수리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은 은퇴 후 생활을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입니다. 비상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사례 50대에 은퇴한 김 씨는 은퇴 자금의 20%를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퇴직 후 1년 차에 갑작스러운 수술이 필요했지만 비상금을 활용해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상금 없이 배당금만 의지했다면 SCHD를 매도해야 했을 것이고 주식시장이 하락세일 때 큰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전문가 팁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단기 예금, MMF 등으로 보관하세요. 3. 추가 수익원 확보로 안정성 강화.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투자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 강의,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배당 수익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사례 박모 씨는 60세에 은퇴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투자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나누는 콘텐츠를 제작해 광고 수익을 얻기 시작했죠. 첫 해에는 소소한 수익에 그쳤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월 50만 원 이상의 부가 수입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SCHD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외에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추가 수익원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시작해 보세요. 은퇴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심리적 요인.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은퇴 후 재정 관리가 흔들릴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은퇴 전략은 단순히 숫자와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 은퇴 후에도 금융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학습은 필수입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은퇴 후 생활비와 자산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목표는 스트레스만 유발할 뿐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재정 문제는 가족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며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공유하세요. 결론 SCHD 은퇴 전략의 일부일 뿐. SCHD는 훌륭한 투자 도구지만 그것만으로 완벽한 은퇴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 준비는 다양한 자산 분산, 안정적인 비상금, 추가 소득원의 확보,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포함한 총체적인 계획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전략을 점검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SCHD 하나만으로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더 나은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일만 하다 죽을 건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전에는 매일 출근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부려지다 죽겠구나.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멍하니 서서 문득 이게 뭔 재미인가 싶어지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지겨움이란 게 있잖아요. 특히 50대가 되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애들은 다 커가는데 돈은 여전히 필요하고 회사에서는 젊은 친구들 치고 올라오고 다들 알잖아요? 그 무거운 느낌. 저도 그래서 한때는 은퇴하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쓴다는 게 얼마나 달콤할까. 그래서 퇴직하신 선배들 보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기억하시죠? 회사에서도 재택이다 뭐다 해서
저도 한 달 넘게 쉬었습니다. 남들은 꿀이지 뭐 했는데 전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넷플릭스 보고 라면 끓여 먹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니 더 답답했고 누워 있으면서도 자꾸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경수 얘기입니다. 54세, 택배 일 하다가 허리 다쳐서 병가 내고 2달을 집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워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데요. 근데 한 달 넘으니까 부인이랑 말다툼이 늘고 애들은 눈치 주고 본인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자기가 벌어오던 돈이 끊기니까 눈치가 그렇게 보이더래요. 결국 의사한테 허리 좀 나으면 바로 다시 일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이래야 내가 집에서 큰 소리라도 치지라고 털어놨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 달 놀아보니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전화 한 통 없는 거, 동료들도 연락 없는 거. 처음에는 해방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외감이 컸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일한다는 게 단순히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회에서,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꽤 중요한 감정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누님 얘기입니다. 57세에 조기퇴직하고 이제부터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큰 소리 쳤어요. 첫 해는 진짜 즐기더라고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 패키지도 다녀오고.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돈이 문제더라고요. 여행도 돈 있어야 가죠. 결국 집에서 할 게 없어지니까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병원 다녔어요. 요즘은 동네 마트에서 알바하시는데 그거라도 나가니까 사람이 훨씬 밝아졌어요. 일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누님이 하는 말이 이리 귀찮아도 사람 사는 데는 필요하다더라고요. 세 번째 얘는 저희 동네 슈퍼 사장님입니다. 62세인데 사실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생활비 대주는데 굳이 슈퍼 안 해도 돼요. 근데 매일 문 열고 사람들 오면 얘기하고 계산하고. 왜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집에 있으면 병나. 여기 나와서 사람들 보고 얘기라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일이 있어야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코로나 한 달 쉼표에서 정말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만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가끔 쉬어야 행복하다.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그냥 놀 거야 이랬는데 이제는 내 몸이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은 계속하자. 그게 나를 살게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역할 상실론 로스이라는 게 있어요. 은퇴하면 갑자기 내가 했던 역할이 다 사라지고 정체성 위기가 온다고요. 평생 가장, 직원, 사장, 기사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해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비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잖아요. 또 하나, 인간관계 이론 중에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관계도 give and take인데 내가 주는 게 없으면 받는 것도 줄어든다는 거죠. 일하면서 내가 사회에 주는 게 있어야 관계도 유지되고 인정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 연구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일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단순히 생계 유지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일할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밤낮 없이 하진 않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생각해야죠. 대신 내 리듬대로 주 34일이라도 시간제라도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 겁니다. 혹시 지금 이 글 읽는 분 중에 나 이제 일 그만두고 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행복일까? 아니면 적당히 일하면서 가끔 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저처럼 일만 하다 이게 사는 건가 회의가 드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제 이야기에도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의 쉼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이제는 불평불만만 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나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모두 일하면서도 가끔 쉬고 쉬면서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함께 유지합시다. 그게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쓴 공감 위주의 이야기 흐름을 토대로 왜 일해야 하는가,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일의 의미를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깊게 풀어보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팁과 사례를 담아드릴게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나이 들어서 일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변했고 경쟁도 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하고 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 전문가, 노인 심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런 조언을 해요. 완전히 손 놓고 쉬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역할 상실이 주는 심리적 타격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역할로 정체성을 느낍니다. 30년 넘게 직장 다닌 분이 갑자기 명함 반납하고 나면 그 순간 내가 누구지? 라는 공허함이 확 덮쳐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안에 우울감이 급증하는 사람의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많으니 괜찮아 하세요. 그런데 직장 잃으면 연락 줄어듭니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보듯 인간관계는 주는 게 있어야 유지돼요. 직장 동료와 점심 먹으면서 나누던 소소한 대화, 고객에게 인사받고 나누는 짧은 미소도 사실 중요한 사회적 교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경제적 압박이에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월 60만 원대예요. 기대보다 적죠. 은퇴자 조사에서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안하다는 응답이 70% 넘게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소득의 지속성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에서도 노후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완전 은퇴 말고 점진적 은퇴를 계획하세요.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권하는 게 이겁니다. 한 번에 일을 끊지 말고 시간을 줄이거나 부담을 낮춰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주 5일에서 주 3일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실제 사례가 있어요. 58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3억 넘게 나왔어요. 처음엔 이제 끝이다 했는데 6개월 만에 돈 나가는 속도에 놀랐대요. 그래서 대리운전, 경비일 알아보다가 결국 아는 지인이 하는 도장 가게에서 오전만 나가게 됐어요.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살 것 같아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담도 적고 사람도 만나고 자존감이 살아난 거죠. 둘째, 일돈벌이라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두세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적 활동을 권합니다. 봉사, 동네 활동, 취미 기반 강사 같은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주 10시간 이하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30%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2세에 마트 계산대 알바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돈은 크지 않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병날 것 같았다. 지금은 일주일에 4일 나가면서 사람도 만나고 좋다고 하셨어요. 셋째, 자신의 건강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일을 계속하라고 하면 아프면 어떡해요? 라고들 물으세요. 맞습니다. 건강이 1순위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적당히 몸을 쓰는 일은 오히려 건강을 지킨다는 거예요.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벼운 근로나 봉사활동이 노인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만성질환 발생을 늦춘다고 나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몸을 움직이고 사회와 관계 맺는 일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준비를 너무 늦추지 마세요. 은퇴 직전에 이제 뭐 하지? 고민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50대 초중반부터 계획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50대에는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써보세요. 주변의 구인 공고를 관찰해 보세요. 파트타임, 자영업, 프랜차이즈 등 재취업센터, 시니어 클럽, 구청 일자리과 등도 상담 받아보세요. 건강검진 받고 본인 체력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내가 할 일은 없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빡세게가 아니라 내 페이스대로 내 나이답게 일하는 걸 상상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는 2030대처럼 밤새고 주 6일 뛸 필요 없어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시간을 존중하면서 하는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도 조금 벌면 더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를 고민 중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은퇴 후에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를 진지하게 적어보세요. 그게 바로 은퇴 준비의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보다 싸다. 라오스 팍세 은퇴 생활, 한 달 생활비 대공개. 한국에선 은퇴하고 나서도 숨 쉴 틈이 없어요. 생활비에, 의료비에, 자식들 걱정까지.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해외 시골에서 한 달만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꿈꿉니다. 여유로운 커피 한 잔, 시끄럽지 않은 아침, 따뜻한 햇살, 그리고 부담 없는 생활비.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매달 고정 지출에 허리가 휘고 물가 상승은 무섭게 치솟고 건강도 걱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선 해외 은퇴 생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 한 달 살기가 아니라 동남아 정착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라오스 팍세 PAKS이라는 조용한 지방 도시입니다. 라오스는 태국 옆에 있는 내륙 국가로 물가도 낮고 사람들도 온순하며 은퇴 생활을 조용히 보내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남부 지역 팍세는 관광지보다는 현지인 위주의 삶이 이어지는 소도시라 실생활 물가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팍세의 은퇴 생활비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 달 고정 생활비가 6,070만 원. 직접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 경기도 성남에서 택시 운전하다 은퇴한 박모육 14씨는 2023년 말 팍세로 혼자 떠났습니다. 처음엔 한 달 살기 목적으로 갔지만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진짜 놀랐어요. 월세 15만원짜리 원룸에서 살아도 에어컨 나오고 온수 잘 나오고 와이파이 무료고요. 밥은 하루 2끼만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외식 한 끼가 3,000원에서 5,000원이면 해결돼요. 커피는 1,000원에서 2,000원. 박 씨의 한 달 지출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월세 약 15만원. 식비 약 25만원 외식 중심. 교통비 약 5만원 툭툭 버스 이용. 기타 생필품 및 여가 비용 약 1,015만원. 총합 약 6,070만원. 한국에선 관리비만 해도 15만원이 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건 말 그대로 해방이에요. 2. 노후 의료 걱정? 기본 진료비 2,000원 수준. 김모육 12씨 부부는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병원비였다고 해요. 둘 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고 국내 병원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라오스에선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죠. 깜짝 놀란 건 현지 병원 진료비가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라는 거예요. 약도 싼 편이고요. 물론 큰 병이 생기면 방콕이나
태국으로 나가야 하지만 평소 기본 진료는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어요. 김 씨 부부는 팍세에 머무르며 매달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간단한 약을 처방받는데 드는 비용이 두 사람 합쳐 약 1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만 해도 월 수십만 원이 나가는 현실을 보면 이 역시 은퇴 후 선택지로서 매력적인 이유가 됩니다. 3. 조용한 삶, 소소한 행복이 있는 진짜 은퇴 실현.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현정 58씨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은퇴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팍세로 향한 여성입니다.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외국어도 잘 못해서 무서웠는데 막상 와보니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매일 아침 강가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망고 하나 사서 숙소에서 먹는 게 낙이죠. 이 씨는 월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 중이며 현지에서 간단한 요가 모임이나 한국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안 써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 시간에 맞춰 사는 게 진짜 은퇴 아닐까요? 라오스 팍세 생활의 장점 요약. 저렴한 월세 1,020만 원 수준의 주거 공간 다수. 외식 및 식재료 비용이 저렴. 기본 의료비가 낮고 필요시 태국 병원 이용 가능. 치안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사람들도 친절. 한국인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있어 정보 교류 쉬움. 생활 속 스트레스가 적고 여유로운 시간 활용 가능.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월 100만 원 이하로 은퇴 생활을 꿈꾸는 분. 조용하고 자연 가까운 삶을 원하는 분. 건강관리에 집중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원하시는 분. 삶의 속도를 줄이고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싶은 분. 마무리하며. 물론 라오스 팍세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촘촘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다른 점도 많아요. 인터넷 속도, 전력 문제, 낯선 환경 등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은퇴를 꿈꾸느냐는 거죠. 돈보다 삶의 질, 속도보다 여유, 보여주기보다 느끼기. 이런 삶을 원한다면 팍세는 충분히 매력적인 은퇴지입니다. 한국에서 벗어나 한 달만 살아봐도 당신의 은퇴 플랜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팍세 은퇴 생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금의 용기와 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체크해 보세요. 1. 월 얼마면 가능할까? 기준은 100만 원. 라오스 팍세에서 은퇴 후 최소한의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략 월 70만 원, 100만 원 선입니다. 이 안에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취미생활비, 간단한 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더 아껴 쓰면 50만 원으로도 생활은 가능하고 더 쓰면 풍요로운 생활도 가능하죠. 핵심은 내가 얼마나 단순한 삶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꼭 고급 아파트, 수입차, 매일 한우 먹는 삶이 아니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면 팍세는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어요. 2. 비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아도 되나? 걱정하시는데 팍세를 포함한 라오스는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현지에서 간단한 연장 절차를 통해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또한 태국 국경과 가까워서 비자런 국경 넘기로 체류 연장을 하기도 쉬운 지역이죠. 좀 더 안정적인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태국의 은퇴 비자처럼 라오스 내 장기 체류 비자 정보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3. 언어? 영어 조금만 해도 충분. 현지어인 라오어를 전혀 몰라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상점, 숙소, 병원, 카페 등은 대부분 영어로 간단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또 라오스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영어보다 불어를 쓰는 사람도 일부 존재하지만 여행자나 은퇴자들을 자주 접하는 상점에서는 영어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태도예요. 말이 잘 안 통해도 미소를 지으며 제스처를 써가며 소통하면 대부분 따뜻하게 받아들여줘요. 한국에서의 복잡하고 날선 관계들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교류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팍세 생활, 내 삶을 바꾼다는 건 사실 해외 은퇴 생활이라고 해서
거창할 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걱정 없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죠. 누군가에겐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잊고 있었던 삶의 본질을 되찾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선 2,000원 커피 한 잔도 아껴야 했던 분이 팍세에선 강가에서 1,000원 커피 마시며 해지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전세금 고민에 잠 못 들던 분이 월세 15만 원 숙소에서 새소리 들으며 자는 여유를 느껴요. 나이 들면 할 게 없다던 분이 시장 가서 현지인과 눈 마주치며 삶을 나누는 법을 배우게 돼요. 지금 준비한다면? 실전 팁? 혹시 그래도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준비하죠?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래 단계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한 달 예산표 작성해 보기. 은퇴 후 월 1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기. 팍세 한 달 살기 임시 계획 짜보기. 항공권, 숙소 한 달 살기 비용 조사. 해외 생활 커뮤니티 들어가기. 네이버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에 있는 라오스 은퇴생활 정보 커뮤니티에서 정보 수집. 한번 다녀오기. 실제로 한 달 살아보며 나한테 맞는지 몸으로 확인. 마무리하며. 라오스 팍세는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짜 삶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조용히 나의 속도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곳에서 은퇴 후에도 사는 맛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당신의 은퇴 꼭 고층 아파트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지만 충분한 행복은 의외로 외국의 조용한 골목길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